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왔어요. 과장님께서 사망사고가 작년에 3,060명이래요. 그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길래 제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무단횡단자랑 자동차랑 붙였을 때 경찰은 무조건 내가 자동차를 가해자로 한다. 아니지, 내가 잘못 하나도 없고 상대가 푹 뛰어들어서 내 차 망가뜨려서 내가 피해자지. 그래서 차대 보행자 사고도 보행자를 가해자로 바꾸면 된다, 경찰에서. 그리고 사고 나면 여기 가해자니까 여기가 다 차 찍으러 물어주고, 그리고 사고 안 나더라도 넓은 길 무단횡단 할 때, 빨간불 무단횡단, 중앙불이 돼 있는 무단횡단, 넓은 길 무단횡단 할 때 그거 지금은 범칙금이 2만 원, 3만 원이거든요. 그걸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려라. 무단횡단 한 번 하면 10만 원이다. 그럼 하루 일당 다 날라간다. 그럼 무단횡단 안 할 거 아니냐. 경찰에서 차대 보행자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하는 거, 이거를 거꾸로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 잘못했다. 그럼 보행자를 가해자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서식 고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무단횡단자 범칙금 팍 높여라. 그리고 넓은 길에는 불법 주차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은 불법 주차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불법 주정차, 특히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없는 교차로, 모서리, 모퉁이. 그런데 지금 4만 원인데 그거 10만 원으로 올려라. 횡단보도 앞에 주차되는 차, 그거 불법 주정차. 신호등 있는 데는 괜찮은데 신호등 없는 데는 그럼 그거 10만 원 올려라.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최고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범칙금이나 과태료 2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도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높여라. 그래서 2, 3, 5, 10 처음 걸리면 20만 원, 두 번째 30만 원, 세 번째 5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그럼 누가 거다가 주차하겠느냐. 그거만 하면 어린이 사망사고 없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보행자 사망사고 전체 40%예요. 그러면 1년에 한 1,200명 죽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살릴 수 있다.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줬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개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차 타고 있는 사람 잘 안 죽는다. 왜 죽겠느냐. 뚜껑이 없을 때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헬멧이다. 헬멧 똑바로 쓰게 하고, 그리고 차랑 같은 데 다니지 못하게 해라. 그럼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어라.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그다음에 자전거면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잘 안 보여요. 가다가 막 끊어져요.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그냥 칸을 나누자. 자동차를 부딪히면 무조건 내가 자전거 크게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차도로, 사람은 보도로, 그죠? 보도가 정확한 말이고 인도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사람인자, 사람이 다니는 길, 그게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보도, 차도. 근데 차도에서도 오토바이는 차랑 동급이니까 오토바이는 차랑 똑바로 가라. 갓길을 슝슝슝 다니지 말고. 그러다가 벙 날아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차랑 속도 같으니까 동급으로 쳐도 되는데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는 약하지 않느냐. 느리지 않느냐. 그거는 따로 길을 만들어줘라. 그럼 분명하게 해줘라. 그래야 약자 보호연지 그런 거 없다. 사고를 안 당하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좀 더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단횡단자예요. 무단횡단자 헬멧 쓰고 다니면 사망자 많이 줄어들어요. 머리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나 보행자가 헬멧 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 대 사람 사고,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경찰의 인식, 그걸 바꾸도록 해라. 요번 회의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경찰청에서 잘 안 듣겠지만은. 경찰청에서 그러죠. 저 사람이 다쳤잖아요. 다친 사람이 피해자죠. 아니,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지. 잘못한 사람이. 자동차 잘못 하나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바뀔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에다 빨간불이 멈추고 녹색이면 가고. 근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페인트 값이 들겠지만 그 앞에 정지라고 써라. 정지. 정지, 스톱. 외국에서는 잘 모를 테니까 정지, 스톱 써놔라. 그거 어기면은 지시 위반 아니냐. 그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췄다 가도록 하자. 정지라는 글씨만 쓰면은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도 다 엄하게 처벌하고. 사망자 숫자가 한때는 1년에 12,000명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지금은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획기적인 거는 중앙분리대예요. 중앙분리대 지금 웬만한 도로는 4차로 국도 웬만한 다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속도 및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그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시민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번에 5030. 넓은 도로는 제한속도 50, 생활도로는 30. 근데 그것도 속도가 빨라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요새 음주운전 사망사고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한때 음주운전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었는데 한 2년 몇 개월 지나니까 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엄하게 처벌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주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을 좀 더 가져야 되고요. 어제 설명한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차대 보행자 사고일 때 차를 가해자로 본다? 아니죠. 법원에서는 내가 가다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푸삭 덤벼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급히 피하다가 그 사람 급히 피하다가 가로수 들이받아서 사람들을 크게 다치거나 그랬어요. 그럼 우리 보험사가 물어주고 그 무단횡단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면은 내가 죽거나 내가 죽고도 물어줘야 되고요. 나 때문에 피하다가 다른 사고 일어났으면 내 목숨 죽고 그리고 손해배상해주고 그리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안 나면은 범칙금 10만 원이다. 그렇게 해라. 그게 뭐 어렵느냐. 범칙금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부담된다? 아니, 당신을 살리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공감대 충분히 형성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설명한 주된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반영되면은 사망자 숫자 2,000명으로 금방 줄어요. 더 줄죠.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오신 과장님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신 그 차장님하고 열심히 메모해 가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5개 설명한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라는 그 경찰청의 서식. 경찰청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차대 보행자 그러면 차가 가해자로 그렇게 찍혀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1년의 사망자 숫자 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방비 상태에서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머리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사르면 식물인간 되는 겁니다. 불박차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제한속도 30 가는데 아저씨가 거기서 자전거 타고 역주행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쪽에 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때 자전거가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요 역주행으로 자전거 나왔는데 자동차에게도 자전거가 60 불박차 40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40%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역주행 자전거 100% 잘못이다. 불박차에게도 40%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일부 잘못은 있는 것 같다. 100대 0은 아니다. 100대 0입니까? 100대 0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의 100%가 역주행 자전거 100%로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거는 100대 0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뭘까요? 저기서요, 만약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생이 똑같이,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요. 자전거가 속도가 빠른가요? 쏜살같이 나왔나요? 쏜살같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요 차 때문에 차 2대가 있었어요. 시약도 안 되고 요 오른쪽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골목에서 뭐가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조금 이렇게 골목이 있을 때는요, 골목에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빨리 나오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쏜살같이 나오면 방법이 없는데, 근데 지금은 빠르지 않으니까 혹시 시약도 안 되면 여기서 좀 속도를 좀 줄이면서 지금 속도가 좀 붙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속도는 모르지만 쭉 가면서 속도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만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여기만. 시약도 안 된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사고 날 때가 몇 초 걸리냐면은 네. 1초 걸리는데요. 조금 속도를 줄였더라면 시약도 안 되는 곳에서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에 이거는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은데 제가 100대 0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런 거 100대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어린이 보호에서 초등학생과 사고했으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무죄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아저씨인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불박차에게도 한 30% 얘기될 듯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사고도 100대 0이 돼야 옳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역주행으로 자전거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의 속도, 내가 가는 길의 넓이, 그리고 뭔가가 내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 제가 100대 0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뭔가가 있으면요. 이런 데는 잠깐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린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설명드린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불박차 속도 얼마 안 돼요. 밑에 속도가 나옵니다. 가다가 여기 속도 나와요. 네, 11km, 12km. 천천히 갑니다.
동그라미에 사람이 보이네요. 네, 가게 문을 닫습니다. 자, 여기서 지나가는데, 어이쿠, 어도 잘 안 보이죠? 어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자, 두 분이서 문을 닫고, 그리고 여기에 간판이 있어 안 보여요. 오토바이 금방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지금 부딪힙니다. 철저히 모자이크하느라고 여기서 가면서요. 노란색 옷 입은 분 부딪히는 것 같죠? 노란색 옷 입은 분이 옆으로 가서요. 후드 뒤를 입고요. 후드 여기서 지금 노란색 부딪혔습니다. 자기네 가게, 자기네 간판에 자기가 안 보인 거예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용실에서 나오는 여자가 머리에 후드를 쓰고 주의사항을 살피지 않고 도로를 진입하면서 스파크 차량이 옆부분에 부딪히며 엄지발가락 다쳤다며 병원 치료 받아야 되니까 보험 접수해달라고 합니다. 과연 제가 치료를 해줘야 되나요? 보행자가 자기 업장에서 나오면서 본인이 설치해놓은 간판과 현수막이 가려지고 또 머리에 후드를 써서 뒤를 살피지 않고 나왔는데요. 저는 시속 10km 내외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데 뭐 뛰어드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과연 제가 보험 처리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 좁은 길이니까 불박차가 저 조심했어야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보행자 100% 잘못이다.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2%.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보행자 잘못 100%라는 의견이 96%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거는 블랙박스 없을 땐 그랬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저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면은 자동차가 더 조심했었어야죠 하면서 보행자는 한 20% 정도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어떻게 더 잘못합니까? 불박차 속도 얼마예요? 10km죠? 10km로 가는데 네, 8km로. 지금 8km예요. 그리고 지금 멈추지 않았습니까? 가면서 맞은편에 오토바이도 오고 그래서 좁으니까 잠깐 멈춥니다. 예.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요? 저기서 오른쪽에 문 닫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기서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못 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잠깐 섰다 가야 될까요? 여기 서서 저 사람 다 지나간 다음에 내 앞으로 저만 가는 걸 보고 가야 될까요? 아니, 이 간판도 누가 설치했습니까? 자기 간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보여서 내가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있어 내가 잠깐 멈췄어요. 내가 멈춰 서 있는데 와서 부딪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 있는 차를 못 보고 와서 들이받은 거나 지금 가는데 천천히 멈추는데 그래서 저도 100% 이거 싶습니다. 저도 저런 사고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저 보행자 100%가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대인 접수 해주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불박차 없을 때는 막연히 저럴 때 보행자 20%, 자동차 80 받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좌우를 살펴서 가게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가게 문 닫는 사람이 있으면 차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 멀리 지나간 데면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빵 해줘야 될까요? 그럼 동네 시끄럽겠죠?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경찰과 보험사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아주 극단적인 게 아니면은 극단적인 경우, 즉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정도로 아니 육개 사람 뚝 떨어진 거 이런 경우 아니면은 자동차 잘못을 보는 관행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96%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원에 가도 간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기 전에 속도를 더 줄이고 시야 확보 후에 안전하게 지나갔어야 된다면서 불박차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 접수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할 거예요.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 운전자 무조건 벌점하고 멈추고 거의 무조건 부과하죠. 그럼 그게 부담스럽죠.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한테 이분께서요. 일단 보험 접수는 했습니다. 근데 무죄인 경우도 있던데요. 저희도 가능할까요? 예, 무죄인 경우는요. 신호등 빨간불에 부드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죄 지금 판결 계속 나오고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먼저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뒤늦게 와서 팍 부딪힌 경우 이런 거 무죄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는 링크를 걸어주신 거는 인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로 보여지고요. 저도 이번 사고 보행자 100%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시각은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보고 벌점과 범칙은 부과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벌점과 범칙을 거부하고 직결심판 가고 법원에서 무죄 다툼까지 가고 하신다면 보험 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번 사고에서는 좌절될 위험성을 감수하셔야만 됩니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법원에서 다툰다 해도 무죄는 어렵다는 말씀이신지요? 혹시 과실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젠가는 운전자 무과실해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담되죠. 또 법원에서 아직까지는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 20 내지 30%를 얘기하겠지만 저는 보행자 과실 70 내지 100% 의견입니다. 라고 답변 드리고 여러분들께 투표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96%는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언제쯤 여러분들의 96% 의견과 같은 실질적인 사건 처리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저 앞에 황색 전멸등입니다.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는 60인데요. 불박차 직진하다가 사고 납니다. 불박차 속도가 60보다는 좀 빨라 보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쭉 황색 전멸등이고요. 저 차한테 좌회전 나오네. 빵 해봤지만은 아이고 언제 빵 하나요? 빵 소리. 이때 빵 하네요. 그죠? 네, 이때 빵 하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빵빵 해봤지만 상대차 계속 들어왔습니다. 상대차 좌회전차도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고요. 불박차도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직진차 우선이지. 그래서 전 좌회전차가 잘못했어. 불박차에게도 그러나 10 내지 20 있어. 불박차 30 있어. 불박차 40 있어. 50대 50이야. 오히려 선진이 우선이야. 그래서 불박차가 더 잘못했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 10 내지 20이라는 의견은 10% 있습니다. 불박차 30%라는 의견이 24% 있습니다. 불박차 40%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0%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이 우선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8%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직진차 제 잘못 한 10 내지 20 정도? 그 정도 보면 될까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70대 30이면 받아들이세요. 70대 30보다 어쩌면 불박차 잘못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상대 측에서는 우리가 선진입니다. 선진이 우선이다. 그런 주장은 나오지 않나요? 아직까지 상대 측에서 과실 비율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월 2일이고 1월 30일이니까요. 이번 사고요. 물론 직진차 우선이죠. 좌회전차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좌회전차가요. 나오기 전에 직진한 차가 있는지 봐야죠. 멈춰서 봐야죠. 근데 불박차도 서행해야 됩니다. 황색 전멸등은 신호등 없는 교차에 서행해야 돼요. 저 차 있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여기서부터 빵! 속도 줄이면서 계획세 들어오면 내가 멈춰야죠. 근데 어디서 빵을 여기서 2차로 바꾸면서 네, 미리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법원 가면은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아니 불박차 빨랐어. 그리고 좌회전차 뻔히 보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불박차도 잘못이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 가면 그래도 직진차 우선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60대 4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좌회전차가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직진차도 무모했어요. 70대 30으로 양쪽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서로가 불만이면 이럴 때 법원 가야 돼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입니다. 둘째 이상한 차 보이면 미리 속도 주면 빵 해야 됩니다. 상대차는요 왜 이렇게 빨리 튀어나왔냐 그랬더니 여기 평소에 차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때 차가 없을 줄 알고 튀어나왔대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작년 여름에 휴가 떠나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본 영상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나가는데요. 저 검은 차 안쪽에 들어오죠? 저 차 봐라. 이런. 아니, 저 차 왜 저런데요? 자, 여기서 천천히 나가면서 나는 좌회전 할 거예요. 좌회전하러 나가다가 차가 한 대 오죠? 검은 차가. 그래서 저 차를 보고 나는 멈춰줍니다. 내가 급하게 멈추나요? 서서히 멈추는데 나를 보자마자 아이고 꽝! 저 차는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대요. 백대용으로 그냥 생각하고요. 내가 나랑 부딪히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휴가 갔다 왔는데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우리 보험사에서 백대용이 아니고 80대 20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한테 20% 잘못이 있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죠?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대 20인 이유가 경찰에서 보낸 사건 경위서에
불박차 갑자기 튀어나와 상대차가 불박차 갑자기 튀어나와 상대차 피하다 일어나는 사고다.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래서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상대가 그렇게 주장했대. 상대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천천히 해도 서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상대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경찰에서도 그대로 해서 보험사에 보내줬다는 것 같아요.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적어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상대차는 불박차 가는 상대차가 쭉 오길래 빵 한 번 울려줬어요. 빵 한 번 울렸더니 급히 핸들 틀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그래서 사고 난 건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 불박차를 보고 놀래서 사고 났기 때문에 불박차도 20% 정도 잘못이 있다. 빵 소리가 컸어도 100대 0이죠. 이게 왜 80대 20이에요, 이게요? 불박차를 보고 놀래서 지나가다 뭐 딱 보고 놀래서 그러면 놀랬다 그러면 다 20% 책임져야 되네? 불박차의 보험사가 참 웃겨요. 상대가 80대 20 주장하면은 개콘이 망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불박차가 뭐 잘못했어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불박차 보험사가 저쪽에 80대 20이니까 20%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그쪽에 단독 사고죠. 불만 있으면 소송하세요? 소송 들어오라 해야죠. 소송 가면 100대 빵 판결 나오겠죠. 이런 것도 100대 빵 아니고 불박차한테 조금 잘못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판사분들이 계실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부산입니다. 부산에서요. 자, 저 차 봐라. 저 차가 이렇게 들어오네? 다른 차들은 그래도 좀 피해가는데 이건 조금만 물었고요. 다시 한번 저 승용차, 저 검은 차.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네. 요거는요, 실선이 아니고 요게 노상 장애물 표시예요. 백색 안전지대인데 쭉 저 앞에는 선이 있고 여기 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요? 지금은 천천히 들어오니까 사고 안 났죠. 저런데 쑥 넘어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이런 식으로 차로 변경해도 되나요? 이거요, 법규 위반이라면 벌점과 범칙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인가요? 사고 없었으니까 나중에 스마트 국민재보에 신고할까 말까? 뭐 그 정도죠. 그런데 저렇게 이런 곳이 아니고 속도가 빠른 곳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요. 왼쪽으로 가는데 저 차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이런 뒤에 트럭까지 아이고. 아니 저 차가요. 저기서 들어오면 되나요? 저 차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자, 빗살문이 쳐져 있죠? 흰색. 저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와서 멈추고 뒤에 트럭이 꽝.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이거 100대 0 아닌가요? 네, 90대 10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은, 이거 100대 0이 맞지요? 글쎄요, 100대 0이다 아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차가 들어왔으면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와서 멈춰요. 가도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저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 저쪽에 들어오잖아요, 차가요? 차가 삐딱선이 있으면 삐딱선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오죠. 저 밟고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죠. 그럼 내가 미리 속도를 줄여주고, 브레이크 밟고, 그렇게 해서 뒷차한테도, 앞에 뭐 어떤 차가 내가 가로막고 있어. 좀 알려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0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90대 10으로 끝났다니까 90대 10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대가 넘어온 곳이 뭡니까? 상대가 넘어온 곳. 이거요. 제가 백색 안전지대라고 표현합니다. 안전지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안전지대는 노란색입니다. 근데 여기는 백색이에요. 저 백색 안전지대는 정확한 용어는 노상장애물 표시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차도, 고가도로 또는 이 고속도로의 갈림길 그런 데 보면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 앞에 요만큼 조심하라고.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저 백색 안전지대 저거 들어가면 처벌하나요? 노란색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는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곳입니다. 안전지대 침범하면은 6만 원 플러스 15점이에요. 지시 위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백색 안전지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길 뚫고 들어와서 사고 나더라도 지시 위반들은 안 해요. 실선 하나 침범하면 그건 지시 위반이죠. 물론 30m 이상이어야 되지만 실선을 하나만 넘어도 지시 위반인데 이건 2개 더 넓은데 이걸 넘어오더라도 여태까지는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처벌 못해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웃기는 거죠. 저게 노상장애물 표시가 백색도 있고요. 황색도 있습니다. 육교, 교각.
교각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긴 노란색이에요. 양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노란색, 한쪽 방향으로 되는 곳은 흰색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백색 안전지대 침범하는 거 무진장 위험하다. 저거 처벌해야 된다. 빨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답니다. 황색 안전지대든 백색 안전지대든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면은 지시 위반으로 처벌하고 거기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 지시 위반 사고로 처벌된답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처벌 못하지만 얼마 안 남았네요. 2달 반 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그때부터는 황색이든 백색이든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갔다 사고 나면은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지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